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제 1차 시험이죠. 응시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바로 지금 아직 답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바로 지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라이브 총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 해커스 강의하고 있는 김춘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거기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학교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민사법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마쳐 있고요. 해서 저도 뭐 수험도 했었고 그 다음 강의도 지금 21년 차입니다. 이제 제가 2004년부터 강의했으니까 21년 차인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잘 알다시피 이제 민총하고 물권만 치죠. 물권만 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총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각종 우리 산업인력공단이죠. 산인공에서 치는 여러 가지 전문 자격사 시험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대신 물권법을 치는 것은 우리하고 변리사 시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문제 등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틀리면 어디서 틀려야 된다? 물권법에서 틀려야 된다. 민법 정칙은 되도록이면 다 맞출 수가 있다면 그러면 20문제는 뭐 당연히 갖고 가는 거죠. 거기서 몇 개 틀리면 80점,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이번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이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칙,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1번 지문에 보면 채무자가 소멸시 항변하는 거, 신의성질의 원칙, 즉 금반원의 원칙, 뭐 이런 지배를 받죠. 그 다음 2번 지문을 보면 이때 사정변경이란 객관적 사정변경 말하는 거죠. 주관적인 사정변경 포함되지 않고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이 무효 조정하는 거,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조금만 공부해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법원은 신의칙 위반,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판례는 제가 찍어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호사 보수약정 일단 전부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 판사가 봤을 때 너무 부당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신의칙을 적용해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가 있거든요. 감액할 수가 있다. 대신 그때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해라. 자, 그래서 5번은 O죠. 답이 3번이 되고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미성년자,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1번 지문에 보면 미성년자가 법정되는 허락을 받는 특정한 영업이죠.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건 8조 조문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석하죠? 이때는 법정대내 대리권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그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조 1항입니다. 원래 피성년 후견인 예전에는 금치산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항에 보면 우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금 시행법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는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행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오고요.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한정 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 후견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2조, 13조 내용이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법률행위를 정해서 미성년자 재산 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 몇 조입니까? 6조죠. 대신 처분하기 전에는 그 허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6조, 그 다음 7조 내용이고요. 답이 그래서 5번인데 9조 2항 가보시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하면 되죠. 그게 특정 후견 개시 14조 2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다 그러죠. 사실 강의를 들은 분들은 너무 잘 아는 거다 그러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제한능력 상대방 보고죠. 그렇죠? 15조, 16조, 17조 하는 거죠. 15조가 뭐예요? 확답 촉구권. 그 다음 16조 1항이 뭐죠? 철회권. 2항이 거절권. 그 다음 17조가 뭐예요? 속임수 사술이죠. 지속권 배제되는 거. 그래서 제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조문 위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 수, 이건 15조 2항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O고요.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그 추인했을 때까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래서 16조 1항 말하는 겁니다. 대신 제가 철회권은 하나의 법리가 있다 그랬죠. 뭐만 가능하다? 선의만 가능하다. 그래서 16조 1항 단서 2번 O.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제한능력자에 취소할 수 있는 단독 행위는 뭐예요? 거절권 행사하는 거죠. 16조 2항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4번이 틀렸죠? 그래서 16조 3항이 되고요. 16조 3항. 16조 3항. 이게 뭐하고 달라요? 확답 촉구권하고 다르죠? 그래서 15조 1항이 보면 능력자가 된 후잖아요.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적극적인 속임수죠? 그럼 예전엔 사술이라 그랬죠? 그러면 취소권 배제되니까 17조 1항입니다.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부재자 재산관리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자, 1번에 보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 처분권이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왜 받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25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은 법원이 선임한,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그 재산관리인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고요. 답이 바로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리 매매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 그래서 25조 허가라는 것은 사전 허가를 말하겠지만 플러스 사후 추인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 O.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 재산관리인 개인 바꿀 수 있죠. 이건 23조 조문이고요. 3번 O. 그 다음 25조와 관련해서 118조가 뭐죠? 1호가 보존행위, 2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존행위죠. 이건 법원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4번도 오고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면 법원이 선임한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25조 내용입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면 실정선고죠. 그 실정선고 시험에 나올 거라 그랬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법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망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인정사망, 사망 추정되는데 실정선고는 생사 불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사가 불명,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명해야 되는데 그게 실정선고 요건인데 문제는 사망 추정되는 사람은 생사불명이 아니죠. 그래서 실정선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우스갯소리로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1번 O.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이게 27조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은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죠. 이것도 사실 공부한 사람은 별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판례다 그러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실정 선고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할 때 사망 간주죠. 28조입니다. 3번도 O.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면 실정 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정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죠. 그러면 29조 2항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악이라면요. 이렇게 다 발환해야 되고 그 다음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29조 2항 조문 내용이다 그렇죠. 29조 2항 조문 내용입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6번에 보면 법인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1번 법인 설립 허가가 있으면 설립 등기 33조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이 바로 답인데 이건 제가 뭐 찍었잖아요. 이거 맨날 찍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 갖고 계시면 민법 40조하고 민법 49조 2항을 비교를 해보면 40조는 정관기재사항이죠. 49조 2항은요. 등기사항이죠. 그러면 40조 6호가 뭡니까?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이죠. 그건 49조 2항 아무리 눈 씻고 읽어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정관기재사항인데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삐리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이죠. 이거 나오면 답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필수 등기가 틀렸어요. 그렇죠? 정관사항이에요. 정관기재사항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질문은 이 조문이에요. 그렇죠? 94조 청산이 종결했다면 청산인 3주간 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94조 조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우리 33조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요. 그 다음 5번 자, 이 설립 등기를 제외하면 전부 다 법인 파트에서 등기는 대항 요건이라고 강조드리죠. 몇 조입니까? 54조. 그래서 5번은 설립 등기 아니죠. 대항 요건이다. 54조. 답이 2번이죠. 2번이 됩니다. 사실 이거 틀린 사람 맨날 제가 강조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죠. 몇 조에 있습니까? 35조 1항 얘기하는 거다. 자, 기억해 보면 법인이 대표이사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그 이사는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오고요. 35조 1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양자와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함을 고의나 그 악이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 뭐 이런 피해자는 보호가치가 없죠.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대법원 판례죠. 자, 그래서 니은 X죠. 자, 디귿 가보시면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 직무행위로 인정된다. 이걸 외형설이라 그러는데 설사 그게 대표권 남용이라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해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잖아요. 맞죠? 한다는 게 판례죠. 그걸 외형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보면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정관은 42조죠.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 한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이건 조문이 몇 조예요? 70조죠. 70조.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번 오고요. 그 다음 3번 지문 사단법인은 총사원 몇 분의 몇이죠? 해상위원회라는 거 임의해산 78조죠. 이건 조문이 78조고 몇 분의 몇? 4분의 3이죠. 4분의 3. 또 이것도 뭐 매번 나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자, 그 다음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을 기대지 않으면 그 결의 무효죠. 그 다음 5번 우리 56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이는 규약에 따라 상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공부하셨으면 크게 틀리지 않는 문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가보시면 물건에 관한 거. 물건에 관한 것은 우리 민법 98조 이하에 있는데 자, 1번에 보면 우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이죠. 구분 소유권. 혹시 이거 성립하려면 어떻게 성립하죠?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은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주관적 요건으로서 구분 행위란 게 있어야지 성립하죠. 근데 구분 행위란 게 없더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고, 그 다음 이게 토지의 개수하고 다른데,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거래관념에 따라 이런 객관적 사정, 그 다음 건축관저의 의사, 주관적 사정 참작한다는 게 판례이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것도 너무 잘 나오죠. 이건 백조 1항 주물,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건 주물하고 종물의 소유자가 일치되고 있어야죠. 자기 소유인. 자, 그래서 3번 O. 그 다음 4번에 보면 당사자는 주분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마을 수 있다. 제외할 수가 있다. 백조 2항이죠. 이건 임의규정이니까. 그래서 가방하고 가방줄 따로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5번에 보면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에 대한 과실, 이건 당연히 587조 유추 적용이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원래 과실실시권은 매도인한테 있는 것이지만, 매매 대금을 매도인이 받았다면 자기는 당연히 이자를 먹겠죠. 형평원리상 매수인에게 과실실시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5번도 오고요. 이건 우리가 안 배우는 조문이지만 민법 587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 10번. 이거 아까 총평 보신 분들 제가 마킹 실수했죠. 마킹 실수. 자, 그래서 사기강박 110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때 사기강박은 110조 2항이 잘 나오죠. 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제3자의 사기강박. 이때 제3자 대리인 안 들어가죠. 대리인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니은 보면 제3자가 사기했다는 의사표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때 제3자는 뭐 말하는 거예요? 110조 3항 그거 말하는 건데,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고요. 오히려 이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라 그랬으니까 니은은 X죠?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거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 측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거, 이 기망행위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죠. 답이 2번이 돼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풀어놓고 모르고 이렇게 1번을 체크를 해가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조금 전에 수험생이 이 가다반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실수할 일이 없는데 보니까 진짜 실수했어요. 그렇죠? 저도 수험생활 할 때 실컷 다 풀어놓고 마킹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은 실수 안 하셨죠? 실수 안 하셨죠?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에 보면 107조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자, 1번에 보면 진의안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 이건 소송행위, 행정행위 뭐 적용 없잖아요. 그래서 1번 O. 그 다음 2번은 대법원 판례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적으로 마음속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도 O. 그래서 이게 판시가 더 있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할 때 그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그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7조 1항 단서입니다. 그렇죠? 다음 4번에 보면 자, 이런 의사표시의 흠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 이게 116조 1항이거든요. 이 조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4번도 O. 그 다음 5번에 보면 이건 제 기본 강의에 들어보면 김지태 씨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아니라 그랬죠. 진의가 있는 거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답이 5번이 되고, 대신 이건 진위하는 이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차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강박이 문제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보면 갑은 자신 소유 X지에 대해서 을과 유효하게 매매계약, 이거 이중매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을로부터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병은 제1계약과 관련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그럼 제2매매계약은 민법 103조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답안지에 아마 이렇게 쓰셨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103조 위반이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103조 위반은 표리일체 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746조 불법 원인급여인데 을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을은 갑한테 이전등기 초권 갖고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갖고 있는 이전등기 말소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 있죠? 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인무효입니다. 맞죠? 원인무효. 자, 그래서 기억 가보면 X토지에 대해서 경려된 병명 이전 등의 103조 위반은 원인무효다. 기억 O. 그 다음 니은에 보면 만약 병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죠. 다시. 근데 어차피 원인무효 등기니까 등기의 공신력, 선의취득, 부동산은 선의취득 부정되죠. 따라서 정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다. 103조 위반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상대적 무효. 없으면 뭐라 그래요? 절대적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절대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유효하다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만약 병이 X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무에게 X토지의 소유권에 의한 반환을 주장할 때, 이때 지금 병이 누구한테? 무한테 주장할 때, 근데 어차피 이 병 명의는 을에 의해서는 말소당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는 제2 계약이 무효라고, 이게 무효라고 무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그렇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누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디귿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이 돼야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3번에 보면 복대리, 이게 우리 민법 120조, 121조, 122조, 123조에 적혀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아니면, 이건 조문이죠. 120조 1번 O입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 대리권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리인의 대리권에 복대리인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 너무 쉽게 나왔다.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고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 그랬죠. 그 다음 4번, 이것도 조문이죠.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무가 있다. 123조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자, 복대리도 대리니까 우리 민법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인대리 규정 적용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보죠.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4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명시든 묵시든 불문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 지문. 자, 우리 민법 134조가 철회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대리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는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죠.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되고, 이것도 제 객관식 문제집에 보면 뭐 똑같은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러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그 상대방의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132조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든 상대방이든 다 추인할 수가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면 그 상대방은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3번도 O.
그 다음 4번. 이건 왜 냈을 것 같아요? 무건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동의 승낙 필요 없죠. 그래서 4번 O. 그 다음 5번 질문해 보면 무건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이것도 너무 유명한 판례죠. 전체를 뭐 해야 돼요? 추인해죠. 그래서 상대방 동의 없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에 보면 이것도 뭐 매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9. 국토이용관리법.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 자, 1번에 보면 갑을 쌍방이 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1번 O.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갑이 허가 신청자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한테 토지 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 소송, 그걸 소송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번도 O.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토지 거래가 있기 전에는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없어요. 왜? 유동적 무효니까. 자,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면 갑은 재산권 이전 의무 없죠. 을은 대금 지급 의무 그런 거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허가 받으면 언제로 소급해요? 매매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는 거죠. 허가 받은 때가 아니죠.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만약 병이 을로부터 또 토지를 매수를 했네요. 전매한 거죠. 이때 자신은 자, 갑, 을, 병은 이렇게 매수했는데 갑하고 병 간에 매매한 적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이때 갑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이다 그렇죠. 이 중단은 조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민법 168조 있죠. 168조. 1호가 뭐예요? 청구. 2호가 뭐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3호가 뭐예요? 승인이죠. 자, 1번에 보면 시효 중량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그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판례죠. 자, 그래서 1번 O 169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자, 원인 채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음 채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음 채권이 있으면 원인 채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인 채권에 의해서 청구한 것만으로는 바로 어음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맞네요. 대신 반대로 어음 채권 청구하면 어음 채권 시효 중단되는 건 당연하지만 원인 채권도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자, 그래서 2번 O.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때 가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 효력이 재판장 청구에 흡수되어 이것도 뭐 찍어봤잖아요 맨날.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168조 1호하고 2호는 별개의 시효 중단 사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요역지가 수인인 공유에 그 1인에 따른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한 거죠.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더 효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중단 사유의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니까 시효 중단이란 적어도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유죠. 그래서 5번도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너무 비슷한 문제 제 책에 엄청 많다 그러죠. 자, 그 다음 17번에 보면 조건기한이죠. 조건하고 기한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걸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자, 그래서 조건은 147조 이하, 기한은요 152조 이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답이 쉽네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조건을 붙였다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조건만 무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맞추라고 준 문제는 그러죠. 그 다음 2번 질문에 보면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2번은 O고요. 그 다음 3번은 조문이죠. 153조를 말하는 것이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153조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이것도 찍어봤죠? 그래서 해제 조건부 계약이 몇 개 없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효력 발생 안 해야 되니까 해제 조건이죠. 147조 2항. 그래서 4번은 O고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의 발생이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기한이니까 도래 항고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도 옵니다. 답이 1번이고 오늘 시험 치신 분들 1번 찍고 넘어갔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에 보면 옳지 않은 거 소멸시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1번에 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소유권 소멸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은 항구성, 영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정지조건부 권리죠. 그래서 조건 미송치인 동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 166조죠. 이랑 소멸시효 진행하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정지조건이 미성치인데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이 갑이고 제가 을이면 여러분이 2025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겠다. 약속했다. 지금 혹시 소멸시효 진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너무 유명한 조문이죠. 그래서 163조 1호죠. 1호. 이때 1년이란 변제기 1년을 말하는 게 아니죠.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 말하는 거죠. 1개월마다 지급한다. 3개월마다 지급한다. 6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런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죠. 왜? 그간의 기한의 이익은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4번 오고요. 이것도 문제집에 그대로 있어요. 제 문제집에. 다 변리사, 우리 세무사, 그 다음 노무사 다 나왔었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변제기가 도래해서 지급명령. 이건 관련 조문이 165조 1항인데 165조. 그 판결에 지급명령 들어간다 그랬죠? 판결에 지급명령 들어간다 그랬죠? 5번도 오고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 보면 사회질서에 반해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거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양도소득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대법관들이라 그랬잖아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19번에 3번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은닉만 한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 다음 4번도 찍는 판례였죠. 그래서 주지직을 매수하는 거. 자, 그래서 갑이 전통사찰의 주지인데 이 주지직을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03조 위반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X라는 교단, 종단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주지가 바뀌었잖아요. X가 을한테 주지로 임명한 행위죠. 이 주지 임명행위. 이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잖아. 그러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 무효 아니고요. 답이 그래서 5번이죠. 그래서 이건 103조 위반으로 보죠. 그래서 다 하던 거예요. 다 하던 거. 자, 그 다음 20번에 보면 104조 위반 행위죠.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궁박경설 무경험.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자, 1번에 보면 매매 계약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계약 체결 당시만 딱 보죠. 키코 통합옵션 사건이죠. 자, 그래서 1번 O. 그 다음 궁박 심리적 원인. 저하고 기본 강의했었으면 제가 주부 사건이라 그러죠. 남편이 채권행위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채권 포기행위 심리적 궁박 상태다 그러죠. 남편이 구치소 교도소에 있었죠. 구속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이때 무경험이란 어떤 특정 영행사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에서 그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고 그 다음 이거 외우죠.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 경솔 무경험은요? 대리인. 그래서 4번 O. 자, 그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봐야죠. 주관적으로 보면 뭐 다 불공정하겠죠. 그래서 5번도 O입니다. 자, 이제 21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그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죠. O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에 보면 법률 또는 관습법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종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죠. 이건 물권 법정주의고요. 2번도 O. 답이 3번이죠. 너무 유명한 답이 3번.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습법상 뭐 준하는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그 배타적인 권리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판례죠. 이런 뭐 사도 이용권, 근린공원권 이런 관습법상의 물권은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격려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5번도 O입니다. 5번도 O.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자, 일단은 이건 민법 몇 조예요? 187조를 얘기하는 거고 187조. 자, 그래서 기억 가보시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죠. 바로 복귀하는 거죠. 자, 이때는 187조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 필요 없다.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매매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때 물권적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등기가 있는 거죠. 그럼 매매계약 해제했죠. 원인무효죠. 당연히 갑한테 소유권 복귀한다. 말소 등기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온데 그 다음 이제 디귿 바로 가보시면 이건 전압제 판결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면 공유물 분할. 그 다음 조정은 화해고 그래서 재판상 화해에 준하기 때문에 이게 민사저정법 29조거든요. 원래 화해도 확정 판결에 들어갑니까? 원래는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형성적인 것이면. 자, 그래서 그때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돼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해태 판결에서 조정은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몇 조로 가라 그랬어요? 186조로 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디귿 이거 X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 니은 부분 조금 미의 신청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출제자는 화해 조서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아마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란 사람이 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게 이게 우리 민소법 220조 화해조서란 말이죠. 화해조서. 이거 확정 판결에 준하는데 이건 이전 등기 이행 청구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때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에서 화해조서가 되었다면 이 이행 판결에 준하는 거니까 그때는 187조의 판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니은 부분은 X가 되고요. 답안같이 답이 1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원래 제가 민소법 박사거든요. 그래서 포기인락 화해조서 그 내용이 형성적인 것이면 187조에 들어갑니다. 포기인락 화해조서라 하더라도 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형성적인 것이면. 근데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예요 이게? 공유물을 분할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이건 그 내용이 형성적이면 이행이 아니고 형성적이라면 오히려 187조 판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출제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하는 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하는 거. 지금 이걸 얘기해서 지금 니은을 X로 보고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3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담화는 지금 1번이 바로 됐고요. 자, 그 다음 23번에 보면 갑은 을과 을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그 후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갑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을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전혀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을, 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해서 채권적 청구 갖는 거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권. 자, 그래서 1번은 오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갑의 을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 유명한 7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죠. 그래서 매수인적 지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오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그렇죠? 이건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매매했죠. 그래서 단순히 갑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을에 승당이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이고 그 다음 4번에 보면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그렇지 않죠? 이때 전매를 해도 오히려 갑은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더욱더 행사한 거로 보죠. 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만약 갑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5번 그렇죠? 지금 갑이 매수인적 지위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4번에 보면 등기의 추정력이죠. 옳지 않은 것은 등기의 추정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그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었을 때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은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이거잖아요. 갑 돼 있고 을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을 등기 사실로부터 뭐가 추정돼요? 을 소유권이 이 추정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O. 그 다음 2번에 보면 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하죠. 왜? 단독 신청이니까. 따라서 그 건물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승계 취득입이 드러나면 등기 추정력 깨어지죠. 이전 등기보다 추정력이 약하죠. 자,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자, 그래서 3번 이것도 오고요. 말소 등기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될 수 있죠. 부적법 말소면. 답이 4번인데 맨날 하는 거죠. 그렇죠? 가등기는 순위보존 효력 제외하면 어떠한 추정력도 없죠. 그래서 적법한 권리관계에 추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이죠. 답이 4번이고 자,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는 뭐죠? 소비대차 같은 거겠죠. 대출계약. 이건 추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피담보채권 자체는 또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5번은 그 법률행위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5번도 오고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관념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죠.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증가하지 아니냐,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혹시 이 건물 있죠? 지금 이 해커스 건물. 제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부지, 대지도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 펴봐야죠. 그래서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점유를 하든 말았든지 간에 부지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죠. 답이 2번이 되고.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공토로 형성되어 공중에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건물 소유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도 O. 그 다음 5번에 보면 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은 O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에 보면 갑으로부터 갑소유 X토지를 임차한 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대법원 판례죠. 맞죠? 대법원 판례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임대인. 여기가 뭐가 돼요?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을의 X토지한 점유는 타주점유다. 옵니다. 임차인의 점유. 그래서 주관적 의사 중요하지 않죠? 외형적, 객관적 권한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누가 자주해요? 갑이 자주죠. 임대인, 소유이사. 그 다음 2번에 보면 갑은 X토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2번도 오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한 거로 추정이 되죠. 자, 그래서 3번 O. 그래서 이건 198조죠. 198조 전후 양시. 중간에 점유 추정되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만약 을이 X토지에 자기 소유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이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을이 지금 임대차 한 건 토지인데 이 사람이 타주점이네. 그러죠? 자기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도 이때 을은 갑한테 지상물 매수 초용권 아니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거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면 이것도 제 책에 있는데 만약 갑이 종중이고 대표권이 없는 종원인 병이 종중과 무관하게 그 사인의 자격에서 을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갑은 X토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표자가 임대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옵니다. 자, 그 다음 27번에 보면 점유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에 따라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에 점유의 침탈이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이건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침탈이란 건 지금 침탈이란 건 그 의사에 반해 가지고, 근데 이거 27번이 잠깐만요. 문제가 지금 옳은 것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27번 옳은 것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복원이 잘못됐어요. 옳은 것은요. 옳은 것. 제가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점유자의 의사에 기해서 반해서 점유이전을 침탈이라 그러는데 1번 X. 그 다음 이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그 점유 침탈을 봐야 돼요? 직접 점유자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침탈이 아니거든요. 2번도 X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점유 회수 조건은
그 침탈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죠? 3번도 X. 우리 204조. 다음 5번에 보면 간접점유자가 이건 207조인데 먼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X고 답이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4조에서 얘기하는 그 1년 출소기간이죠. 소를 제기되는 기간으로 보죠. 이거 너무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렇죠? 답이 1번이고 그 다음 28번에 보면 갑을 병은 X 토지를 동일한 지분 비율로 공유를 하고 있다. 동일한 지분 비율이니까 여기가 3분의 1 지분, 여기도 3분의 1 지분, 여기도 3분의 1 지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합유하고 다르죠. 1번 O. 그 다음 2번에 보면 갑과 을이 병과 협의 없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거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죠. 그렇죠? 265조입니다. 지분 과반수면 되는 거죠. 지분 과반수. 갑과 을이니까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렇죠? 2번도 O. 자, 그 다음 지금 3번 지문에 보면 갑을 병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거.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특약은 5년 이내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O.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면 갑이 을 및 병과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해서 을은 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지금 신축해서 임대하기로 결정한 거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 부분 X토지의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하기로 했죠. 그래서 답이 이건 2번이 돼야죠. 왜? 관리 행위는 265조지만 지금 여기 보면 토지죠. 토지. 그러면 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대지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혹시 나대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나대지에. 그러면 이 토지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지에 건물 신축하는 건 이건 관리 행위가 아니고요. 무슨 행위가 돼요? 이건 처분 행위가 돼야죠.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답이 2번이고 그 다음 3번 약정할 수 있다. 5년 이내 기간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뭐 유명한 판례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래서 갑이 을과 병과 협의 없이 토지 전부를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 점유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X토지에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예전에는 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213조 인도는 못 구하지만 방해 배제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없다고 했으니 인도 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4번 O. 그 다음 5번에 보면 병의 지분 위에 원인무효 저당권 등기가 밝혀졌을 때 갑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 병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X라는 사람이 원인무효로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다면 병이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지분권은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그 보존 행위로서 저당권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은 보존할 게 없죠. 자기 지분권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데. 자, 그래서 5번이 맞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9번에 보면 취득시효죠.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자, 행정재산이 있고 예전에는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만 이런 행정재산은요.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그래서 1번 O. 그 다음 2번에 보면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가 있다. O죠. 그렇죠. 특히 원래 자기 소유 토지도 가능하다 그러죠. 왜? 245조 1항에 보면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안 돼 있다고. 대신
3번에 보면 제 책에도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자기 걸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이것도 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한 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 취득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돼 있는데 오죠. 대신 등기하려면 분할 등기해야 되겠죠. 답이 5번이고 제 책에도 있는데 한 동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그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 대지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점유에 해당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인 거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들이 부지를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에 보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민법 214조.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가보시면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했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 반환 청구는 부당하죠. 맞죠?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오고요. 그 다음 니은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갑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갑 이름으로 소유자인데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럼 기둥, 주벽, 천장을 짓자마자 을 거죠? 그럼 갑은 을한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죠? 철거를 구해야죠. 퇴거를 구할 수는 없어요. 왜? 을은 자기 소유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유명한 판례죠. 자, 그래서 니은도 X고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죠. 이건 오히려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여기는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1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 5원칙까지 있는데 1원칙이죠. 자, 그래서 디귿도 X가 되고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31번에 보면 지상권이죠. 지상권.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건 민법 191조 1항 단서입니다.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권자고 을이 지상권자인데 이때 이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근데 을이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원래는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지상권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을 해하게 되죠. 자, 그래서 1번 오고요. 그 다음 2번 지문. 이건 매번 하는 거죠. 저당권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도 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지상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2번도 오고 그 다음 3번 지문. 구분 지상권. 자, 289조 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혹시 구분 지상권이든 지상권이든 누가 설정자죠? 소유자입니다.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또 설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상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양도하는 게 그건 가능하겠지만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은 뭐죠? 이건 담보지상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게 판례죠. 자, 그래서 4번도 O. 자, 그 다음 5번 지문.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5번도 O죠. 답이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2번에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에 보면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 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답 1번이네요. 그래서 이거죠. 갑 토지였죠. 기둥주벽 천장을 지었죠. 근데 토지를 을한테 매도했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는 매매 기타 원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갑한테 설정해 준 거로 보는 거죠. 답이 1번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도 후 그 이전 등기 되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더라. 자기가 매도를 했잖아요. 이제 자기 게 아니죠, 사실상. 그런데 매수인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건물 신청하면 그건 철거해야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이번 X고. 자, 그 다음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매수인의 매각된 완납 전에 동일인 아닙니다. 경매, 이것도 지금 문제를 갖다가, 자, 이게 경매를 시킨 게 임의 경매를 한 건지 강제 경매를 한 건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임의 경매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게 강제 경매라면 압류, 가압류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후에 매수인의 매각되고 완납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거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3번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건 제가 찍어보는 판례였죠. 토지의 공유자죠. 이게 핵심이라고. 혹시 법정 지상권은 어디 설정되는 권리입니까? 토지요. 토지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분행위 할 때 공유는요. 이건 전원 동의 받아야 되죠. 따라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는 처분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가등기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나대지였잖아요. 설정이 됐을 때 나대지. 자, 이때는 법정 지상권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5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고. 자, 그 다음 33번에 보면 지역권 291조 이하에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면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오고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지역권 있잖아요. 지금 틀린 거 찾아보라 그랬잖아. 지역권, 그게 전망지역권이든 통행지역권이든 소멸시효 몇 년에 걸리는 거예요? 20년에 걸리죠? 162조 2항.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맞죠? 이건 사실은 민법 총칙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민총 문제입니다. 162조 2항에서 20년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 34번에 보면 이거 제 책에는 통정 호의 표시에 나와 있는 또 유명한 판례인데, 자, 창고업자 갑은 을과 월 차임을 100만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그 전세권 등기도 경유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갑은 원래 임대인이고 을은 뭐예요? 임차인인데, 지금 다시 갑이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 을은 또 전세권자가 된 거죠. 혹시 이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원래 차임이죠. 을은 갑한테 차임을 줘야 되지만 전세권은 차임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전세금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 보증금이 뭐가 돼요? 이 전세금이 된 거잖아요. 근데 불일치하는 부분이 뭐죠? 이게 차임이죠. 월차임 100만원. 이 부분은 전세권에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양립이 불가능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을은 갑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아닙니다. 불일치 않은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 그랬으니까 이 전세권 자체는 유효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을은 전세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X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을은 갑에게서 창권을 매수한 병에게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지문에 가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갑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을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할 수가 있죠. 전세권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경매 신청권. 그 다음 4번에 보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임대차를 안 배우지만 이건 상식이죠.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연체 차임이 있으면 갑은 까고 주죠. 까고 줍니다. 공제한 금액 반환하면 된다. 4번이 오고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면 을이 정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전세권 저당권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저당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이 X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을 전세권이었죠. 그래서 정 이름으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자, 이때 정이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악이죠. 그럼 이때 갑은 정에게 을의 연체 차임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돼 있는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것이지 악의 제3자에게는요 대항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정한테 불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전세금이 3억이었잖아요. 그럼 정의 입장에서 3억 가치를 보고 저당 정은 을한테 소비대차 하면서 저당을 잡았을 것인데 연체 차임이 있어서 까이면 연체 차임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해봅시다. 1억이 아니고 뭐 1,000만 원 해봅시다. 그럼 2억 9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게 정이 선의의 제3자면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인데 반대로 악이니까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도 X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렇죠? 답이 4번이 되고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에 보면 이건 뭐 맞추라고 준 문제겠죠. 결연관계 인정되지 않는 거 답이 1번이죠. 이건 갑하고 을 사이에 별도로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결연관계 부정된다. 답이 1번이고 또 이것도 틀린 사람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36번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면 유치권자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유치물을 마음대로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건 제 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판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무를 위반했다면 모든 토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인정이 된다. 모든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랬죠. 모든.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에 그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를 배당받는다. 자, 그래서 같은 말이 뭐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대신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있을 뿐이니까. 자, 그래서 4번은 오고요. 자,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이건 매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자는 그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5번 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 제 책에도 있고요. 최근 판례. 자, 그 다음 37번에 보면 질권이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에 보면 질문을 질권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 계정이라 그러죠. 1번 X.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 전제를 승낙했을 때 채무자는 전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전 질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갑이 있죠. 을이 있죠. 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을이 질권자, 여기를 질권 설정자, 그 다음 병을 전 질권자. 그러면 사실은 을이 갑에 대한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는 거와 유사한데 을의 통지, 갑의 승낙, 다른 점 뭡니까? 갑이 승낙하면 을에 대한 사유로서 병한테 대항 못하죠. 그래서 2번 O.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질문의 소유자가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렸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매매 대금에 질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즉 질문의 소유자가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더라.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질권자죠. 그 다음 여기가 질권 설정자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채권 양도 이런 거에 의해서 병한테 이렇게 질문을 양도했다고 해도 그 둘 사이에 매매 대금이 있겠죠. 그래서 을은 물건에 대해서 질권 행사하는 거지 그 매매 대금 자체 질권 행사하는 게 아니죠. 권리 질권이 아닌 한. 그래서 3번 O. 그 다음 4번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동산 질권의 소유권이 아니라 동산 질권의 소유취득이면 그때 취득자는 자신이 선의무과실을 증명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 민법 197조 1항에 따르면 자주, 표원,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기 때문에 그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과실만 증명하면 될 것인데 이 동산 질권은 선의까지 증명하라는 게 판례잖아. 그렇죠? 4번 O. 그럼 답이 5번인데 이 제체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근질권, 같은 말이 계속적 질권인데 그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압류로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가 되었다면 그때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 근질권이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질권의 피담보 채권은 강제 집행이 개시된 때가 아니라 강제 집행이 개시된 걸 알았을 때 그렇죠. 근질권자가 강제 집행이 개시된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확정된다고 했죠. 답이 5번이 됩니다. 답이 5번이 되고 찍듯 하려 했는데 시험에도 나왔었죠. 몇 번. 자, 그 다음 38번에 보면 채권질권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채권이니까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345조. 그래서 1번 O. 그 다음 2번에 보면 채권 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는 교부해야지 질권의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 물건이라면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서 질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질권 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권자한테 분리할 것도 없고요. 질권은 따라다니죠. 자,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채권에 대해서 병이 질권을 설정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병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죠. 따라서 이걸 갑이 정한테 양도할 때 병이 어차피 이걸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병의 질권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질권자 병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질권 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면 무효지만 그 무효는 병한테 무효죠.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대법원 판례죠. 이 그림에서 갑과 을 사이에 이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해도 그건 병한테 무효인 것이지 정한테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제 책 그대로 있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9번에 보면 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기억해 보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의 종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핵심이 뭘까요? 358조예요. 그 358조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있을 때 을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갑의 부동산 건물 토지 옆에 이렇게 종물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갑의 채권자 다른 사람 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병이 이 종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이때는 이 저당권을 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나중에 이 정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종물은 누가 취득해야 돼요? 정이 취득해야 되죠. 따라서 병은 건물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의 효력을 추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오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가보시면 저당권이 설정이 된 토지, 그럼 누가 1순위예요? 저당권이 1순위고 그 다음 이 용익물권이 2순위인데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식목을 실제했을 때 그 지상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 저당권이 1순위니까 그 이후에 용익권은 소멸해야죠. 그러면 누가 우선해요? 매수인이 우선하는 거죠. 근데 그 매수인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283조 1항 2항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인데 매수 행사할 수가 없고요. 왜? 여기가 우선해야 되고 여기 우선하면 매수인한테, 경당이 매수인한테 대항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가보시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을 때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토지의 소유자고요. 을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에 이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병저당권. 그러면 이 소유권이 주물이고 이때 갑 토지를 펴보니까 을 이름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여기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로 갔을 때 병이 저당권 실행돼서 경매, 그 매수인을 정이라고 하면 이 정은 주물, 종물 이렇게 취득하는 거죠. 100조 2항. 그래서 이건 우리 187조 우리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죠. 경매는 등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답이 3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저하고 이제 40번을 하면 되겠죠. 40번. 자, 40번. 이것도 매번 하던 건데 그래서 막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 계산하는 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의 X토지와 그러면 지금 갑이 뭐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죠. 을이 뭐죠? 채권자죠.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의 X토지입니다. 그러면 갑의 X토지. 그 다음 병의 Y 건물이네요. 그렇죠?
병의 Y 건물. 그 건물에 공동저당권이란 걸 설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을 공동저당권, 을 공동저당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채무자는 갑인데 병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병의 지위는 뭐가 됩니까?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을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후 참 갑은 X토지를 정에게 매도했다면서요.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자, 이와 관련된 조문이 뭐죠? 368조 공동저당인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368조가 1항이 동시배당이고 2항이 20배당이지만 이건 어디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갑의 토지고 이것도 갑의 토지, 이것도 채무자 토지, 이것도 채무자 건물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인이면요, 적용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을이 Y 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금액은 X토지와 Y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 368조 1항 이런 거 적용 없고, 어차피 이건 또 20배당이죠. 그렇죠? 자, 이때는 병이 분담하는 채권액이 하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을이 있죠. 피담보채권 1억 원 전부 다 여기서 배당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X. 그 다음 2번에 보면 을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았을 때 X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Y 건물에 대한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여기는 없는데 무라고 하면, 원래는 이 무의 후순위 저당권이 이걸 대위하고 싶으면, 이 1순위 저당권을 대위하고 싶으면 그게 368조 2항이 되는 건데 368조 적용 없다니까요. 물상보증인일 때는. 따라서 이걸 대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있다고 했으니까 X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면 Y 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갑의 채무, 갑의입니다. 갑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병은, 그럼 변제했으니까 변제자 대위라는 게 인정이 된단 말이죠. 481조. 따라서 X토지에 대한 을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죠.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은 갑한테 구상권이란 걸 취득하고 341조. 그 다음 그걸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에 따라 이 1번 저당권이 병한테 이전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번도 X고,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X토지와 Y 건물이 경매되어 동시 배당될 때 을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Y 건물. 그렇죠. 왜냐하면 368조 1항 적용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 채무자니까 여기서 먼저 배당받아 가는 거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배당받아 가는 거죠. 물상보증인. 답이 4번이고. 자,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면 Y 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가 되었을 때 정은 자신의 X토지에 지출된 유익비가 있어도 그러면 제3취득자죠. 유익비는 우선 상환받죠. 따라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없다. X죠. X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22번, 그건 그 화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이라도 그게 형성적인 것이면 그럼 확실히 밝혀줘야 되는데, 형성적인 것이라면 그건 판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형성적이 아니라고 지금 출제자는 봐서 지금 틀린 것으로 봤는데, 아닌 것으로 봤는데, 제가 한번 이의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까 가답안은 1번이었고요. 저는 3번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래서 시험 친다고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쉬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좀 더 쉬워요? 민법 총칙이 훨씬 쉽다. 틀려도 제가 물권법에서 틀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권법
3개, 4개 이 정도로 막을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90점 받는 거죠. 그죠?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기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